제가 생각하기에 연세대학교는 단결력입니다. 저희는 1학년 학생들을 필수로 송도 캠퍼스에 다 같이 살게 하는데 그 과정이 서로 많이 친해지고 더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상담센터이다. 저희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적성 검사도 해주고 심리 검사도 따로 해주고 또 학과에 맞춰서 어떤 직업을 갖는 게 나을지 하나하나 상담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는 타 대학들보다 좀 더 많은 다양한 이렇게 교양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이제 폭넓은 과목들 중에서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축제다. 신입생이랑 재학생이랑 서로 거리낌 없이 잘 놀고 항상 흥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흥 빼면 연세대학교는 시체입니다. 네, 22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첫 시간인 오늘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교시에는 특별히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을 모시고 연세대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연세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박정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박정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을 얘기해 줬는데요. 박정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연세대의 좋은 점은 뭘까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그 바탕에는 오랜 역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사가 긴 만큼 그러한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연세대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전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2018학년도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면접형, 활동우수형, 기획인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 면접형은 현재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교과전형이라고 했던 것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로 새로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활동우수형과 기획인형은 이제 3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어떤 형태는 작년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이 올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올해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변화가 큰 만큼 아마 우리 학생들의 궁금증 역시 클 것 같은데요. 자, 이정영 선생님, 연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학생들이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나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지점수라고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점수하고 그리고 등급을 병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교과 성적을 병행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높은 지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대신해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 기존 교과전형의 경우에 일부 교과에 대해서 지점수를 반영을 했었는데 지점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집단의 어떤 특성에 많이 의존을 해서 인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몇 년 동안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특성들이 약간씩 보여서 면접형을 준비하면서 이런 지점수의 어떤 영향력을 조금 약화시키는 관점에서 등급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지점수는 어떤 개인의 점수를 계산을 하지만 특성의 경향에 의존을 하는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점수와 등급 점수를 병행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연세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형과 그리고 활동 우수형인데요. 이 두 전형의 차이점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전형의 차이점은 크게 이제 선발 과정에 먼저 네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면접형은 1단계에서는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를 각각 50점씩 해서 2단계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2단계,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만 이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활동 후 수형은 1단계부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2단계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네. 내신 반영하는 방법에서 놓고 보면 1단계에서는 그 내신을 정량 계산하는 데 반해서 활동 후 수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그런 어떤 정량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교 성적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적 판단 기준을 활용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가장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면접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활동 후 수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까 1교시에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좀 수능 최저를 조금 약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두 전형의 서류 평가 방식의 특징은 뭔가요? 서류 평가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면접형의 경우에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역시 활동 후 수형과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평가하는 그런 평가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네. 각 개개의 서류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놓고 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주로 이제 활동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록 그리고 이제 그 기록에 대한 어떤 구체적 확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면은 자기소개서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소서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학교생활기록부는 주로 이제 객관적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러한 결과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것들은 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학생들의 그 성장 과정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서에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선생님이 써주시는 그 가장 대표적인 서류인데,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사정관으로 일하면서 학생들한테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추천서를 담임 선생님한테 꼭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 대학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받아라 이렇게 이제 딱 규정해 놓지 네네. 않았다면 네. 추천서는 자기와 가장 그 3년 동안 교류가 많았던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추천서를 준비하는데 한 가지 노하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현장에 또 계시니까 우리 학생들이 연세대 서류 전형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가장 궁금해합니까? 네, 일단 활동 우수형 전형에서 1단계 서류전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대 학생부 비교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뭐 50대 50이냐, 뭐 아니면 60대 40이냐, 뭐 심지어는 그 내신이 90이고 비교과 10이냐, 뭐 이런 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 해서요. 예. 면접형의 경우에는 그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발 방법에 1단계에서 교과 50, 비교과 50 이렇게 딱 50대 50. 예, 50대 50으로 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형을 그냥 저희가 학생들이 성적 배상에 나타나 있는 그 성적을 그대로 그 룰에 따라서 50점으로 환산을 하는 형태로 그 반영을 하고요. 네.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히 50대 50, 뭐 60대 40, 뭐 90대 10 이런 비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교과를 어떻게 이수해서 어떤 경향을 보였느냐 하는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그 판단하는 방식이고요. 지원자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근데 이제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4,200명쯤 지원을 했는데 네. 95% 정도가 내신이 1등급이거나 또는 2등급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량화하지는 않지만 네. 지원자의 어떤 그 모습을 놓고 보면 일단 성적은 대개 1, 2등급은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이제 네. 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서류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서서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연세대 자기소개서의 자율문항의 특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연세대도 학종에서의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는 그 대기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통양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양식의 형태를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든 대학이 같은 문항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4번은 대학별로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연대는 그 4번에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연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 모집 단위를 선택하게 된 동기 이런 쪽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경험을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의 어떤 내용들을 쓸 때 학생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피상적인 어떤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앞에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어떤 객관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을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하는 것들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기소개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경험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기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또 가장 긴장을 하는 것이 바로 면접이거든요.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이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평가 방식은 무엇이고 또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연대 학종의 면접은 기본적으로는 제시문 바탕의 면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2번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공표를 했고 네. 그 2번의 그 절차를 지난 4월 달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접은 그 주어진 제시문을 기반해서 그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생각의 바탕을 두고 답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의 가장 그 기본적인 특징은 교과 지식은 묻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또는 영어 지문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제시문에서 쓰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할 때 학생들이 그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내용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그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할 때는 반드시 제시문에서 묻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그것에 바탕한 제시문에서 주어진 어떤 근거에 바탕해서 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 면접은 특별한 제시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학교 학생들의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밖에 우리 학생들이 연세대 종합 전형 진학 상담 시에 또 많은 질문을 할 텐데요. 네. 어떤 점을 궁금해 하는지 이정영 선생님부터. 일부에서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가 내신도 당연히 좋아야 하지만 비교과도 무척 화려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좀 상당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교과도 좋아야 되는데 비교과도 너무나 화려하게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신도 좋고 비교과도 수수한 학생은 서울대 합격했는데 내신은 좋아도 비교과가 별로 안 좋아서 연세대학교는 탈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내신도 좋고 비교과도 좋아야 한다는 이제 네. 저도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 상황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 아까도 이제 잠깐 1교시 때 말씀을 하셨지만 모집 규모라는 면에서 아직 학종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연대가 이제 가장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의 면접 대상자에서 면접을 한 인원보다 이제 서울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는 떨어졌는데 뭐 어디는 붙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성적이라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전체 지원자에서 보면 상대적인 개념일 수가 있는데 전체 지원자의 한 95% 정도가 1등급이나 2등급을 받기 때문에 사실 성적은 어떤 그 필요 조건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이제 성적 4,200명의 학생 중에 작년 같은 경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437명을 선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활동적인 면에서 비교과 활동에서 조금 어떤 장점이 보여야 선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절대로 화려한 뭐 스펙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용 선생님도 좀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시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일반전형에서 주요 모집 단위의 수시 충원률을 자주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논술전형인 작년도 일반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충원률이 얼마 안 되고,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원이 된다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해서요. 논술 위주 전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논술 위주 전형은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현장에서 지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논술 전형을 여러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은 극히 드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논술 전형은 합격을 하면은 연대를 이제 떠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대략 10%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명이 모집 인원이다 그러면 뭐 1명, 많아야 2명, 뭐 이 정도 선에서 그 결혼 보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마다 어떤 그 인재를 보는 그 어떤 눈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좋게 보면 다른 대학도 좋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그 여러 개 합격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작년 이제 재작년 이렇게 학종이 시작된 이후에 그 학생들이 그 떠나는 비율을 보면 네. 대략 한 7, 80%? 그러니까 10명 뽑으면 최종 합격은 17번이나 또는 18번 선에서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떠나는 학생들이 많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입시 설명회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텐데 연세대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뭔가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역시 성적입니다.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최근에 그 대학 입시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선발 방법만 놓고 봐도 이제 학생부 위주의 학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위주의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각 전형마다 사실 성적이 조금씩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성향에 가장 잘 맞는 데가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글쎄, 뭐 성적을 일률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역시 이제 성적이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서류평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서류평가할 때 특별히 우리가 뭐 중요하다, 뭐 이렇게 여기는 영역이 달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종이 학교 생활의 어떤 충실한 정도를 반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를 볼 뿐이지, 네. 뭐 어떤 특별한 영역, 이 영역은 중요하고 이쪽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연세대 특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OX 상담실 선생님 질문 있어요입니다. 자,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 연세대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한 1분 정도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아이디 주디님의 질문입니다. 같은 내신 등급일 때 성적 추이가 상승세인 학생이 항상 같은 성적을 유지한 학생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궁금증이네요. 박정선 선생님, OX 어떻게 되나요? 이게 O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애매하다? 뭐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세모. 예, 아까 이제 학생들 말씀하실 때도 성적이 상승했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 성적이 내려간 학생보다 네. 성적이 상승한 학생이 뭐 불리하지 않은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발전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뭐 어쨌든 성적이 올라가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학의 입장에서는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늘 꾸준하게 성적이 좋은 학생을 다르게 보고 있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적이라는 거는 조금 복합적으로 좀 네. 반영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OX에서 세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초코9님의 질문입니다. 친구들이 연세대는 경시대회 대상이나 은상이나 모두 같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궁금증이네요. 자, 여기에는 O인가요? X인가요? 어느 정도 O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받고 있는 그 수상 내역에 특히 이제 그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서 어떤 관심을 가졌느냐에는 관심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수상 내역이 있느냐는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 뭐 금상을 받았는지 은상을 받았는지 네. 하는 거에는 크게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네. 특히 이제 학업적 분야과 관련해서 관심 분야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영역이지만 뭐 금상, 은상 이런 것에 어떤 차별적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O에 가깝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자, 궁금증 해결했고요. 그럼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MOX님의 질문입니다. 늦잠 때문에 무단 지각이 2번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병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도 감점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OX 어떤 건가요? 이것도 이제 O일 수도 있고 네. X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학종은 도입된 배경을 놓고 보면 학교 생활의 어떠한 그 성실성, 충실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전형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결은 사실 굉장히 성실성에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사정관들이 빼놓지 않고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무단결석이나 무단지각, 뭐 무단결과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사실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습관성이 아니라 네. 뭐 어쩌다 한번 특히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병, 뭐 재발성 자기 류마티즘이 있다고 본인 하네요. 어떤 분명한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라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결과 또는 이런 무단결석이라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된다면 자기소개서 같은 데다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크게 뭐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결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래도 지병 같은 이런 예.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파워10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평소 사자성어나 한자어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소서 쓸 때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섞어 쓰는 게 심사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OX 어느 건가요? X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그래요? 말씀을 드릴 네네.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나타난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그 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고 싶은 사정관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문서이지 자신의 어떤 글솜씨를 뽐내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을 뽐내는 그런 그 문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뭐 어려운 표현을 많이 쓴다든지 수사적 표현들을 한다든지 네. 또는 뭐 한자성어를 뭐 네. 나열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많이 쓸 것 같아요. 아이가 쓴 게 아니고 혹시 어른이 써준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은 들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군요. 네. 저는 일단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나는 한자어를 이만큼 네. 많이 안다. 뭐 네. 이런 거를 좀 뽐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대답은 다르셨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프로8865님의 질문입니다. 생기부에 진로 희망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진로 적합성에서 감점될까요? 라는 궁금증인데요. 여기에 대한 OX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학생들한테 또는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진로 상황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대답만 놓고 보면 뭐 X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결정하는 과정, 모든 게 결정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진로 희망은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대학의 기본적인 그 생각입니다. 다만 어떤 진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진로를 선택했을 때 그 진로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네네. 내가 어떤 진로를 갖고 있었다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계속해서 그 같은 꿈을 갖고 밀고 나가는 이런 데는 더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자신의 일관된 희망을 갖고 어떤 진로 희망을 갖고 그 진로 희망을 꾸준히 그리고 폭넓게 깊게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평가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학생을 이해하는 대학의 입장은 그 학생들이 언제든지 본인의 희망을 바꿀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라 하는 정도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리 김태훈 선생님이나 이정현 선생님께서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면접에서 일부 학생들이 재심을 무시하고 답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좀 약간 이해가 가는 게 논술을 가르치다 보면 논술 지문이 나오는데 네. 아이들이 논술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글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준비해온 대로. 예, 근데 면접도 정말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냈던 문제를 놓고 보면 작년에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행복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를 주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 주어진 제시문을 보고 답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가 행복이 양극에서 극쪽에서 그러니까 아주 행복해하는 집단도 증가를 했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그냥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기본 개념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때는 수정을 좀 해주시나요? 그럼 제시문 보고 다시 한번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시문에 나타난 거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네. 처음부터 잘 대답한 사람보다는 조금 예,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22개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각 대학의 진학과 관련한 궁금한 점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OX 상담실에서 해당 입학사정관이 직접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자, 오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지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값진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연세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박정선 선생님, 그리고 진선여자고등학교 김태용 선생님, 배재고등학교 이정영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